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개화산영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아마 베트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방진복이 나오죠. 베트남에서 방진복을 입는 그런 직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봤던 미스테리한 일들, 그런 일들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 안녕하세요, 개화산영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개화산이 어디예요? 아마 방화 5호선 쪽일 거예요. 아, 서울, 네네네. 또 큰일 났다, 씨. 큰일 났어요, 지금. 왜요? 또 여성 시청자분들 목소리 때문에 또 난리 네네. 났어요, 또 지금. 이분들이 화력이 아, 좋거든요. 오늘 잘 자요 목소리만 하셔야겠다. 있는 큰일 거야? 났다. 자, 끝날 때 잘 자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개화산영님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네네. 이야기는 베트남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음,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2017년도에 제가 이제 아시는 지인분께서 일을 하러 올 수 있겠냐, 베트남으로.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러면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1인실이라는 걸 좀 원했어요, 제가. 혼자 있는 걸 좀 원해서 1인실 방이 따로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인실은 없는데 화장실이 없는 방 하나가 있긴 하다. 거기를 쓰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숙사로 향했죠. 이제 차를 타고. 예. 5층짜리 건물인데 이제 제일 끝층이 베란다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이 없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엄청 큰 거예요. 방이. 이제 퀸사이즈 침대도 하나 있고, 베란다도 따로 딸려 있고, 옷장도 하나 있고, 그래서 화장실만 없을 뿐이지 그냥 밑에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갔죠. 근데 문을 열었는데 이제 향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는 거예요. 그 오.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냄새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냄새가 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죠. 이제 뭐 서류도 정리하고 이제 뭐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이제 그 S전자 디스플레이 쪽이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려면 키가 필요하니까 카드 키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접수하고 신청하고 하는데 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있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타지를 혼자 갔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일단은 그럼 계속 방에서 쉬고 있었죠. 근데 일단은 계속 향 냄새가 나니까 이게 도저히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냄새에 약간 민감해서. 오. 그러니까 약간 쩔어 있다고 해야 되나? 벽지나 이런데 그냥 냄새가 다 배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계속 담배를 폈죠. 담배 냄새라도 나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 저녁 11시쯤에 이제 하도 피곤하니까 비행기도 타고 왔고 하니까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제가 원래 귀신도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무슨 뭐 이렇게 쎄한 느낌을 받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살짝 느낌이 약간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원체 습하고 더우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딱 눈을 감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이제 잠이 들었어요. 뭔가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약간 가위가 눌렸나? 약간 몸을 못 움직이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그러니까 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방이 다 보인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 앞에 뭐가 하나가 벽을 보고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얀색인 건 확실해요. 예. 근데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은 가지 않고 그냥 뒤가 돌아져 있다는 느낌만 딱 벽을 보고 있다는 느낌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위가 눌린 건가?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비몽사몽하기도 하고 그냥 무시를 하고 나는 귀신을 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죠.
그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네네네. 이제 그 출근을 하기 전까지 계속 똑같은 자세로 똑같이 거기 서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S전자 이제 거기에 S 디스플레이를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알았던 거죠. 그 하얀색이 방진복이었다는 거를. 우와. 이제 그 하얀색은 여자만 입는 방진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남자들은 파란색 계통의 이제 방진복을 입고.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대표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2주 있으면 기숙사로 옮길 거니까 좀만 버텨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더워도. 예. 그래서 알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계속 보이는데 이게 점점 약간 위치가 약간 틀려진다는 기분 있잖아요. 점점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게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표현으로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제 퀸 사이즈 침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벽에 붙어 있다가 이제 점점 베란다 쪽으로 오는 거예요. 거의 제 옆까지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봤죠. 뭐 이런 걸 퇴치하거나 아니면 안 보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근데 제일 쉬웠던 게 팥이랑 소금이었어요. 예. 그래서 팥이랑 소금을 그냥 바닥에다가 조금씩 흩어서 뿌려놨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딱 눈을 떴는데 이 여자가 벽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베트남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는 뭐 베트남 말을 잘할 때도 아니고 뭐 모르는 말이니까 무슨 소리인지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저는 흐릿흐릿하니까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계속 생각을 했죠. 예. 그러고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 단어가 3개가 있는데 난 이 단어를 모르겠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 둘, 셋이라는 단어래요. 오. 거기서 약간 저는 이제 멘탈이 나갔죠.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었던 게 뭘 세고 있었던 건데 그게 팥을 세고 있었던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 조금만 나가 있겠다. 호텔 쪽에서만 좀 쉬겠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갔죠. 근데 호텔도 똑같아요. 그냥 계속 보여요. 그 방진복 입은 여자가.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진짜. 그래갖고 이제 회사를 처음 이제 출근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이제 노이로제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 옷만 봐도 이제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주간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야간조로 투입이 됐는데 예.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거의 불려갈 일이 없어요. 거의 프로그램 쪽으로 만지는 거라 자동화 기계를 프로그램 쪽으로 만지는 거라 무전이 오지 않는 이상 저는 움직이질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새벽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자는 거예요. 이제 기계 옆이나 이런 데 숨어서. 자고 있는데 이제 누가 와서 깨우더라고요. 이제 직원분께서 오셔서 자지 마라.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잠을 깨야 되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공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근데 그 시간대는 거의 베트남 인력들이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소위 말하는 몸빵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제 말로 이제 제압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기계 사이에 길이 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한 명이 서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 눈만 보이잖아요. 방진복 같은 경우에는 머리까지 다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다 맞아요. 가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멀리서 봐도 이게 사람이다. 그 눈이나 이런 약간 흰색 부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검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눈 부분만 이렇게 새까맣다 그래야 되나? 우와. 그래갖고 아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옆에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옆에 기계 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또 거기도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안 되겠다 하고 뭐라고 하든지 일단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목욕탕 의자라고 해서 뭐 라면이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좀 앞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숨을 돌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동료 한 명이 와서 들어가자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다시. 예. 근데 또 누가 옆에 있거나 그럼 보이질 않아요. 형태 자체도 없고 뭐 내가 계속 막 무섭다고 느끼질 못하는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퇴근을 하면서 계속 그 귀신을 보게 되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 혼자 나가 살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저랑 나이 또래들 좀 맞는 애들이 나가고 싶어 한다 기숙사를. 예. 그럼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줄 테니까 너네가 월세를 내면서 살아라 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예. 근데 거기도 5층 집이에요. 근데 1층에 제일 큰 형님이 한 분 사시고 이제 2층, 3층 저랑 제 친구 한 명이랑 살고 또 끝에 층에 또 한 명이 더 살아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저한테 뭐 얼굴을 보여준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벽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더 소름이야, 근데. 네, 그러니까는 이게 차라리 저를 확 놀래켜서 뭐 얼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이러면 되는데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알파벳 D 있죠. D라는 말을 계속해요. 디디디디디디 이러면서? 그냥 딱 한마디만 해요. D. 이런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그게 가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베트남 말로. D라고. 그러니까 가다, 뭐 약간 가자, 뭐 약간 이런 식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벽을 보면서 계속 그 단어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저도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약간 피폐해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맨정신은 잠을 못 자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제 잤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필름이 나간 상태로 자니까 아예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원래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 3개월 정도 휴가를 줘요, 원래. 그래서 한국을 갔다 와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럼 잠깐 한 달만 잠깐 갔다 오겠다. 나중에 몰아서 쓰겠다라고 하고 한 달만 잠깐 한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기숙사가 아니라 저희가 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이잖아요. 개인 집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제 동생들이 놀러 왔었나 봐요. 제가 한국 가 있는 사이에.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친구가 제 방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저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 여기서 뭔 일 없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있는데 난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믿질 않으니까 누가 믿겠어 이런 얘기를.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방진복 입은 여자애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계속 서 있더래요. 근데 얘는 이제 베트남에 오래 살았던 애고 예. 말도 아니까 이제 그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뭐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예. 제가 들을 땐 D라는 단어만 들었으니까 가다라는 소리만 들었으니까 근데 얘는 베트남 말을 좀 하니까 같이 가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물어봤죠. 왜 나는 이런 꼭대기층에서 계속 향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원래 베트남은 제일 끝에 층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이야. 향을 계속 켜놓고 있는 거였어요. 그 지역 방린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이제 S전자가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걸 약간 없애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넣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이제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그런 거 다 없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때 직급이 대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일해줘라. 사람도 없고 계속 사람 빠져나가는 추세니까 일을 해달라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계속 일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술에 취해서 이제 쪄들면서 살고 있었는데 한 번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예. 자고 있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술을 안 먹고 야간반을 하고 오전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이사 갔던 집도 화장실이 따로 있고 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란다라고 해서 베란다 문이 따로 있거든요. 옛날에 그 원목문이라 그래야 되나? 네. 손잡이를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눌러서 열어야 되는 문이었어요. 근데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래서 딱 그 베란다 쪽을 봤더니 무슨 생판 모르는 처음 봤던 물건들이 막 이렇게 약간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막 복자 써 있는 복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떨어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분명히 확인을 다 했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런 게 있는지도 난 모르겠고 막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여자는 계속 보이고 근데 점점 이제 가까워지면서 제 침대 옆까지 오는 경우가 생겼어요. 바로 앞에. 네,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제가 책상이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책상이. 근데 그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등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미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 소문이 좀 안 좋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 밑에 이제 애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이 대리님 때문에 일을 같이 못하겠다라고 얘기가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왜?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 사람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고 죽일 듯이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그냥 타일렀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느끼기엔 제가 쌍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대표님한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애들한테 얘기를 하게 애들을 불러달라 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데 대리님은 계속 우리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 S전자 거기 안에서 계속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했다고. 예.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쌓인 거죠. 그 얘기들이. 말은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를 따로 부르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은 따로 챙겨줄 테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뭐가 시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 얼굴을 확인을 못했네요. 그 귀신 자체를. 네, 얼굴은 근데 제가 봤던 얼굴은 검했어요. 그냥 그 방진복을 입고 있었을 때 봤던 얼굴은 그냥 잘려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무슨 흑백 화면처럼 여기만 검맣다 보여야 되나? 얼굴 부분만? 그러니까 결국 확인은 못한 거죠. 제대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때 봤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귀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쵸. 저는 계속 봐왔으니까. 그럼 귀신에 씌어서 그렇게 성질을 진짜 냈던 걸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일했던 동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신입사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은 동기였던 사람들이나 뭐 과장들이나 부장급들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해지긴 했고 쓸데없는 거에 화를 내고 이제 약간 소리를 지른다. 약간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또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개화산 형님께서 베트남에서 겪은 또 이런 귀신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거는 저 여자친구 수호령 얘긴데요. 오? 예? 제가 이제 20살 때 만났던 여자친구였는데 어딜 가면 약간 그 문틈 사이나 이런 데를 약간 주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누가요?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오. 원래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보면 문틈 사이에 뭐 귀신이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뭐 그런 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근데 좀 장거리 연애였거든요. 이제 여자친구는 예. 포항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던 경우였는데 이제 포항을 한번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간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무당분이시라는 걸. 예. 그래서 저를 딱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갖고 있는 수호령이 있고 여자친구가 갖고 있는 수호령이 있는데 얘가 데리고 있는 수호령이 너무 질투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너네는 절대 이뤄질 수도 없고 너네는 무조건 한 명이 사단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근데 무슨 사단이요? 누가 죽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바람을 피건 어떻게 돼서 너네는 뭐 이뤄질 수가 없어. 무조건 헤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오, 예. 근데 저는 그걸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가 질투가 많아서 너한테 해를 끼치건 얘한테 해를 끼치건 좋은 쪽이 아니라 무조건 남자 문제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계속 만났죠.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만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약간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이제 여자친구의 언니분께 전화가 왔는데 오늘 제사인데 애가 집에 안 들어왔다. 예. 너랑 혹시 같이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딱 알게 된 거죠. 아, 그때 말했던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라는 게 이제 좀 약간 짜맞히듯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한 3시간 있다가. 딱 하는 말이 나 남자가 생겼으니까 너랑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러고 딱 끊더라고요. 대놓고? 네, 대놓고 말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약간 그런 내용인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네. 요거는 그냥 맛보기. 진짜 할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아이고, 마음이 아픈 사연이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쿨해서. 아유, 쿨하시긴 한데, 이게 그래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상처는 되는데 뭐 다 지나간 이야기라서. 야, 자, 이렇게 멋진 목소리를 가진 남성분을 어떻게 또 그렇게,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맛보기로도, 맛배기지만 조금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네네. 이런, 그 말이 또 제대로, 또 맞아 떨어진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진짜. 네네. 오늘 개화산 형님께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몇 가지를 들려주셨어요. 네. 혹시 뭐 다른 이야기도 있으신가요? 다른 이야기요? 어, 요것도 좀 짧긴 한데 예.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긴 한데 요게 지금 요즘에 약간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가요?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서 어떤 뭐 사람이 머리가 약간 반쯤 이렇게 날아간 아기를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의 트위터가 좀 올라오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빌라에서 살았는데 그 3층 집이 제일 크잖아요. 원래 옛날 빌라가 주인집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서 살았었는데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오른쪽이 저희 부모님 방, 바로 앞에가 뭐 거실, 소파랑 뭐 TV가 있었는데 예, 제가 집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때 문을 하나씩 열고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 문이 한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방 화장실 문이. 예. 근데 요거는 제가 그냥 보고 바로 도망간 거라 뭐 긴 건 아니지만 얼굴에 약간 짓눌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 오. 머리가 들어갔다 그래야 되나? 움푹 파였다 그래야 되나?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정면에서 그 문틈 사이로 그 화장실 문틈 사이로 서 있는 게. 근데 딱 그 꼬마였거든요. 갓난아기까지는 아니고 딱 서 있는 거 보니까는 한 4, 5살? 근데 이렇게 머리가 파여가지고 제가 그대로 그냥 집에서 나왔었거든요. 도망갔었거든요. 오이구요, 예. 네, 뭐 그런 거? 진짜 실제로 보신 거예요? 네, 실제로 본 거죠.
근데 그게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로 많이 보긴 하지만. 그럼 그게 데이빗 이야기인가 그거예요? 네, 맞아요. 데이비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시청자분들 역시 공포 매니아 분들이라서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데이빗 네네, 이야기,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도 좀 보고 실제로, 좀 놀랬어요. 하기야, 뭐, 요게, 괜히 네. 그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요게 처음 봤던 귀신이기도 하고, 뭐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봤던 그런 거여서, 제가 기억을 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야, 아무튼 오늘 이야기 세 가지 정말 또 이야기 잘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네네.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으니, 이제 가실 때도 네. 한 번만 더 흔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잘 자요. 이렇게. 정말요? 그거 해야 돼요? 잘 자요. 잘 자요.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잘 자요. 아무튼 일찍 주무셔야 돼요. 늦게 주무시면 또 많이 그 다음날 또 피곤하시고 하니까 오늘 또 개화산 형님께서 또 무서운 이야기 세 가지를 또 해주셨고 듣고 계신 남성분들 말고 듣고 계신 여성분들 네, 잘 자요 또 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